일본에서 같은 일을 당하면 어쩌지? 애가 울음을 그치질 않네. 독일에서 온 한 여성의 아들이 기차 안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심하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 신경 쓰는 건 당연하지만 일본에서의 안 좋은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에 더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일본에서 어떤 일을 당했길래 이렇게 심하게 당황한 것일까요? 자세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사는 사라라고 합니다. 남편 알렉산더는 독일의 글로벌 무역 회사에서 근무하는 국제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아시아 시장 확장을 담당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한국과의 무역 거래가 늘어나자 서울지사에서 1년간 시장 관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은 무역과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었지만 알렉산더와 사라는 망설였습니다.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일본에서의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해외 근무지였던 일본에서 아기와 함께 생활했던 경험이 그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남편은 첫 해외 근무지였던 일본에서 도쿄지사로 발령받아 1년간 생활했습니다. 저와 아이도 같이 도쿄로 가게 되었습니다. 질서와 정숙을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는 처음에는 흥미로웠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소음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카페나 식당에서도 아기가 우기 시작하면 주변의 시선이 즉각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도서관, 병원 대기실 등에서도 아이의 칭얼거림은 빠르게 불편함으로 받아들여졌고 저희는 즉시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떠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외출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빽빽이 들어찬 열차 안에서 레오가 칭얼대기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으려다시피 아이를 달랬지만 레오는 더욱 크게 울어댔습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은 눈살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자리를 옮겼고 한 중년 여성은 대놓고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렸습니다. 몇몇 사람은 짜증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열차 내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다른 승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울음소리를 소란으로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자 저와 남편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소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다음 역에서 잠시 내리셔서 진정시키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눈치 문화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체험하니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실수라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규칙을 어긴 사람은 공동체의 평온을 깨는 존재로 여겨졌고 침묵 속에서도 강력한 배척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눈가가 붉어졌고 레오를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릴 역도 아니었지만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도 아이는 계속 울었고 저는 결국 벤치에 주저앉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그냥 밖에서는 지하철 타지 말자. 그날 이후 아이를 데리고 일본에서의 외출은 무언가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조용히 있을 때만 허락된 자유. 우리는 외출을 점점 줄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상처가 깊었던 탓에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도 저희 부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비슷하겠지라는 생각뿐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저희 가족은 한국의 첫인상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한국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공항 직원은 한국말이 서툰 저를 보고 먼저 다가와 길을 안내했고 수암을 찾는 곳에서도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필요한 도 없는지 물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와 곳곳에 마련된 유모차용 경사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기와 함께 외출할 때 좁은 인도와 불편한 계단을 마주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에서는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한 도시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첫날 저녁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을 때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레오가 잠시 칭얼거리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아이고 피곤하구나 까꿍이라고 말하며 웃어주었습니다. 바리스타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며 관심을 끌어주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유모차를 밀고 있는 저를 본 중년 남성이 자연스럽게 신호등 버튼을 대신 눌러주었고, 슈퍼마켓에서는 계산대 직원이 레오를 보고 아이고 귀여운 아기네요. 피곤하죠?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라며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문득 일본과는 다른 이곳의 분위기를 실감했습니다. 일본도 친절한 면이 있었지만 정해진 규칙과 질서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듯 했다면 한국은 그 질서 속에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놓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작은 실수에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누군가 먼저 도움의 손을 내미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 아침은 여유롭게 서울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 지하철을 타고 숙소에서 경복궁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하철 칸은 꽤 붐볐습니다. 열차가 시청역을 지나던 무렵 레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고 남편은 반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일본에서 겪었던 그날의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시선과 무언의 압박, 승무원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요청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레오를 바라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어디가 불편하니? 내가 한번 안아볼까? 저는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레오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능숙하게 아기를 안고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며 작은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레오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금세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맞은편의 젊은 여성은 가방에서 작은 곰돌이 키링을 떼어내더니 레오 앞에서 살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기 상어 뚜루뚜뚜루라며 장난스럽게 노래를 흥얼거리자 레오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인형을 바라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에서는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었던 아기 울음이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소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이해받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자신의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간식 봉지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아기들이 좋아하는 과자예요. 혹시 몰라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불편을 끼치는 존재였던 아이가 여기서는 사랑받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울음이 누군가의 불만을 불러오는 소음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를 이끄는 작은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할 때쯤 레오는 곰 인형을 꼭 안은 채 조용히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면서 크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가 이해해요. 그 순간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이 따뜻한 순간이 선명하게 대비되며 마음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의 울음이 부모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소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보듬어주는 삶의 일부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안국역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릴 때 젊은 여성은 레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레오는 곰 인형을 꼭 안고 기분 좋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실수조차 따뜻하게 감싸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다시 두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요. 지하철에서 내린 뒤 저는 플랫폼을 걸으며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안내 표지판과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역 구석에서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한 어르신이 외국인 여행객에게 길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을 따라 숙소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작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직원이 레오를 보며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너무 귀엽네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단지 편리하고 발전된 나라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레오를 재운 뒤 남편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거리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밝고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온기를 되찾아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외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즐기고 이 나라의 따뜻함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은 그렇게 저희 가족의 마음을 감싸며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느낄 때가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을 힘으로 삼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